안녕하세요. 커피 비평가협회 박영순입니다.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를 얼마나 잘 추출하는지는 카페를 창업하거나 커피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데 좋은 기술,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만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커피 로스팅 강사 오종욱입니다. 오늘은 능력 단위 커피 로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뚜껑이 있는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로스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막 로스팅과 좀 다른 점은요, 뚜껑이 있어서 수증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환경을 잠깐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증기로 인해서 열렬달이 되는 것과 그리고 불꽃이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익은 정도가 조금 더 고르게 익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증기에 의해서 열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익은 정도가 좀 더 고르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로스팅에 사용될 원두는 역시 앞서 수막 로스팅을 했던 것과 똑같이 100g을 준비를 했고요. 필요한 것이 나무 스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시계,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비해서 젖은 수건 2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로스팅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로스팅을 하겠고요. 열원이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수막 로스팅보다는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좀 더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예열을 좀 하겠고요. 예열이 된 상태에서 콩을 투입하고 스틱으로 고루 섞어주는 동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어느 정도 수분이 빠져나간 다음에 뚜껑을 덮고 로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로스팅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불꽃을 조절해 가면서 로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한 불로 약 30초간 예열을 하겠습니다. 불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다소 줄여서 열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25초가 지나고 있고요. 이제 30초가 되면 생도를 투입하겠습니다. 앞쪽에 스틱으로 저어주면서 수분이 고루 날아갈 수 있도록 가볍게 저어주겠습니다. 네, 수증기가 나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열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면 높낮이를 살짝 조정을 해주면서 불을 조절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불을 중불로 줄이면서 뚜껑을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열이 고루 퍼지는 효과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한쪽만 너무 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저어주면서 자, 이제 어느 정도 볶은 정도가 진행이 돼서 뚜껑을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4분 30초를 지나고 있고요. 이제 옐로우 구간에서 브라운색으로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로스팅이 진행이 되면 이제 1차 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차 팝이 시작되기 전에 뚜껑을 닫겠습니다. 총 로스팅 시간이 이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차 팝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차 팝이 시작되고 1분 뒤인 7분 30초에 배출을 하겠습니다. 네, 7분 30초가 됐습니다. 뚜껑이 있는 팬 로스터로 로스팅한 원두로 중량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87.9g이네요. 그렇다면 전체 중량이 약 12% 정도 줄은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했던 수막 로스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볶음도가 강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겉면과 안쪽이 익은 정도를 색도계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원두 상태의 색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원두 상태는 3개의 같은 원두 샘플을 준비를 해서 전체 평균 값으로 측정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샘플의 측정이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샘플의 측정이 끝났습니다. 네, 측정 값은 하이 64.1이 나왔습니다. 네, 분쇄 상태의 색도를 측정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쇄 상태는 한 번의 측정으로 색도를 측정하겠습니다. 네, 분쇄 상태일 때 83.3이 나왔습니다. 앞서 원두 상태일 때 64.1이 나왔는데요. 분쇄 상태일 때 83.3이라는 것은 원두의 겉면과 안쪽에 익은 정도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뚜껑이 있는 팬 로스터의 경우는 앞서 했던 수막 로스터에 비해서 뚜껑을 닫아줌으로 인해서 수증기에 의해서 좀 더 고르게 익는 게 좀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익은 정도가 수막 로스터에 비해서는 고른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 로스팅을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로스팅 시간을 조금 더 당기시면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성분들이 좀 더 풍성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로스팅을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정용 열풍 로스터기로 로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정용 열풍 로스터기인데요. 위에 보시면 로스팅이 된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를 열면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앞서 로스팅에서는 체프가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 좌우로 많이 날리는 것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별도의 공간에 체프가 따로 포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동 버튼이 있습니다. 좀 더 진한 로스팅과 밝게 로스팅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으로 하지 않고 제가 열을 조절해 가면서 로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차 팝이 끝난 뒤에 약 1분 뒤에 로스팅을 멈춰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두 번의 로스팅과 마찬가지로 100g의 생두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투입해서 로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진하게 로스팅되는 다크 버튼을 눌러서 로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팬이 돌아가면서 여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시계를 눌러서 로스팅이 시작되는 것을 표시하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드럼이 회전을 하면서 골고루 익도록 생두를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쪽에 뚫려있는 구멍 사이로 수증기가 날아가는 향이 나고 있습니다. 녹색이던 생두의 색깔이 이제 조금씩 노란빛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에 보시면 생두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스터기에서 나오는 강한 열풍에 의해서 회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콩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익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로스팅 시간이 4분이 경과되면서 생두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노란빛을 띠고 있습니다. 수분이 이제 거의 7에서 80%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구이로 진입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의 소리가 처음에 시작보다 좀 잦아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콩의 볶음 정도가 진행될수록 안의 밀도가 다소 약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열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색깔이 이제 노란색을 지나서 갈색에 가까운 색깔로 변하고 있습니다. 밀도가 좀 더 약해지면서 좀 더 색깔이 진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1차 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차 팝이 시작이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1분 뒤에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8분 7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1차 팝이 시작이 됐습니다. 9분 7초에 쿨링 버튼을 눌러서 로스팅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쿨링 버튼을 누른 후에는 약 4분간 쿨링 시간을 가진 뒤에 머신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9분 7초가 되어서 쿨링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이렇게 체프가 별도의 공간에 잘 포집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로스팅 되어 있는 원두를 담아 보겠습니다. 네, 100g의 생두를 넣었는데요. 원두 상태일 때 무게가 지금 87.5g이 나왔습니다. 약 12.5%의 중량 손실이 있습니다. 네, 육안으로 보기에도 앞서 했던 두 번의 로스팅보다 전체적으로 익은 정도가 고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색도에서도 과연 그렇게 나타나는지 색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두의 색도를 측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원두를 3개의 샘플로 준비를 해서 평균값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샘플 측정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샘플 측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샘플 측정하겠습니다. 네, 측정값이 하이 66.9가 나왔습니다. 네, 분쇄 상태의 색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87.3이) 나왔습니다. 네, 분쇄 상태의 색도가 87.3이 나왔습니다. 앞서 원두 상태일 때는 66.9가 나왔는데요. 차이가 다소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자체로 로스팅이 잘 되고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추출해서 맛을 본 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고기를 구울 때 미디움 레어를 하듯이 겉과 속이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좀 더 좋은 향미를 위해서 빠른 로스팅의 경우는 이렇게 색도가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커피 볶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커피를 볶을 때 항상 고액의 멋진 머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댁에서 소망으로도 커피를 하실 수 있고 또 냄비를 갖고도 할 수 있죠. 냄비로 할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은 수분을 열었다 가뒀다 하면서 로스팅을 할 때 이 수분이 끼치는 영향을 감각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냄비나 수망처럼 이렇게 주변에 많이 체포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고 잘 홈 로스팅기라고 해서 전기로 활용되는 것도 우리가 끝부분에서 보셨는데요. 항상 많은 양의 로스팅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로스팅을 통해서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로스팅의 원리를 깨우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적은 양을 댁에서 직접 비싼 장비를 들이지 않고도 자주 로스팅을 하시면서 불의 영향력이 마지막 완성되는 커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작은 단위에서 익혀두는 것은 장차 큰 로스팅기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가 되는 것입니다. 잘 보셨나요? 자, 이런 기본기를 잘 아시면 다양한 커피 생두를 올바르게 볶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는 산지나 품종에 따라 다양하지만 커피를 볶는 그 기본은 결국 시간과 열량의 함수였다는 걸 이제는 아셨죠? 자, 이제 여러분은 커피 로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